비는 자연의 축복이자 시련이다. 햇살이 나오면 표범 장지뱀의 몸은 날렵해진다. 신두리 사구에선 논병아리가 번식했다. 폭우가 쏟아진 여름. 모래 언덕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신두리 해안 사구. 길이 3.4km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대의 모래 언덕이다. 황량한 모래 땅엔 어떤 생명들이 살아갈까? 큰 집게벌레가 쫓기고 있다. 도망자는 발이 보이지 않도록 뛰어야 한다. 네 발의 포식자는 팔자걸음이다. 표범 장지뱀의 질주. 달리기로 못 당하면 숨어야 살아남는다. 빠른 발이 없으면 굵은 뒷다리로 뛰어 올라야 한다. 포식자와 도망자, 질주와 점프가 순식간이다. 뒷다리를 물었지만 놓쳤다. 다시 한 번의 기회. 먹잇감이 한 입에 들어간다. 포식자는 꼬리가 길고 몸에 동그란 표범 무늬가 뚜렷하다. 온몸은 비늘로 덮여 있고 모래 땅에 적응해 살아가는 멸종 위기종이다. 표범 장지뱀 영역에 발을 디딘 공벌레. 표범 장지뱀이 노려보지만 함정에 빠진다. 개미 귀신이 모래폭탄을 쏜다. 모래는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늪이다. 먹잇감을 빼앗긴 표범 장지뱀. 모래 언덕의 절대 강자지만 먹이를 독점할 수는 없다. 모래 함정에 어린 땅강아지가 걸려들었다. 풀잎에 매달려 있던 사마귀가 개미 귀신의 먹이를 탐낸다. 사마귀가 앞다리로 잡아챈다. 밑에선 개미 귀신이, 위에선 사마귀가 땅강아지를 끌어당긴다.
사마귀가 개미 귀신의 먹이를 빼앗아 풀잎에서 먹는다. 개미 귀신은 사마귀가 먹다 버린 땅강아지 앞다리에 만족해야 한다. 좁은 모래땅에도 먹이 사슬이 이어진다. 개미 귀신의 먹이를 빼앗은 사마귀. 이번엔 표범 장지뱀이 일격을 가한다. 모래 언덕의 질서는 표범 장지뱀이 주도한다. 신두리 사구. 표범 장지뱀이 살아가는 모래 언덕은 그리 넓지 않다. 육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양서 파충류에 관심을 쏟고 있는 생물교사와 딸이 표범 장지뱀을 만나러 왔다. 표범 장지뱀은 작고 빨라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살살 가볼까? 봐봐. 네가 좀 더 앞으로. 조금 더. 어이구. 표범 장지뱀은 일광욕을 즐긴다. 갈비뼈를 펼쳐 햇볕 받는 면적을 넓힌다. 태양은 변온동물인 파충류의 소화와 생리작용을 돕는다. 평상시하고 다르게 이렇게 다리 확 들고 있지. 왜냐면 지금 땅이 너무 더운데 몸을 가까이 대면 뜨거워지나 몸이. 그걸 막으려고 몸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막 그늘로 막 이렇게 찾아 들어가지. 네. 그건 지금 사람하고 똑같이 시원한 곳으로 찾아 들어가. 지금 모래 파고 막 들어가잖아. 네. 지금 들어갔지. 네. 지금 들어가고 그늘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땅을 파고 있어 지금. 네. 보여? 네. 그게 이제 덜 찾아서. 표범 장지뱀은 모래를 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다. 날카로운 앞발로 모래를 헤치고 뒷발로 모래를 밀어내며 굴을 파간다. 모래 언덕은 표범 장지뱀의 사냥터이자 은신처다. 장대비가 쏟아진다. 유난히 비가 많았던 여름이다. 풀잎곤충들에게 빗방울은 물폭탄이다. 모래는 작고 가볍다. 비는 모래 언덕의 지형도를 바꿔간다. 빗방울에 땅이 패인다. 패인 땅 위로 물길이 흐르고 모래 언덕 아래 물 웅덩이가 형성된다. 맹꽁이는 장대비를 기다려왔다. 흙 속에 숨어 지내다가 장마철이 돼야 번식을 시작한다. 양서류 중에서 매우 늦은 편이다. 울음주머니를 부풀려 소리를 낸다. 합창은 치열한 짝짓기 경쟁이다.
커지는 울음소리에 맹꽁이는 더 급해진다. 맹꽁이는 장마철에 일시적으로 고이는 물을 산란터로 이용한다. 저수지같이 늘 고여있는 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수소곤충 등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장마는 땅에서 생활하는 곤충들에게 홍수다. 늑대거미는 물난리 속에서도 알집을 놓지 않는다. 톡톡이와 무당벌레가 함께 떠내려간다. 개미는 서로 엉켜붙어서 물난리에 대처한다. 페로몬으로 길을 찾는 개미. 하지만 땅이 아닌 물에서는 냄새로 길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풀잎 위로 올라가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교미 중인 민달팽이. 정자를 서로 교환하고 있다. 풀잎 위 물방울은 달팽이가 이동하는데 윤활유가 된다. 달팽이는 두 쌍의 더듬이로 길과 먹이를 찾는다. 달팽이는 오른쪽 목 옆에 생식공이 있다. 암수 한 몸이지만 서로 정자를 교환해 번식한다. 아슬아슬한 풀잎사랑. 달팽이는 낭떠러지를 마다하지 않는다. 비가 내리기 전 신두리 사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2011년 4월 신두리 사구는 사막의 풍경이다. 장마와 폭우가 계속된 8월 신두리 사구엔 축구장만한 크기의 물웅덩이가 생겼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요. 물이 차기 전 이곳은 길이었다. 옛날엔 조만큼만 물 찼었잖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장마와 폭우가 이어지면서 사구 안에 거대한 저수지가 만들어진 것이다. 물속엔 물이 찬 이후 번식을 한 수소곤충과 양서류의 새끼가 흔하게 보인다. 이게 앞발이 4개고 뒷발이 발가락이 5개. 뒤에 있는 게 이게 고막, 눈 뒤에 있는 게 고막이고 그리고 얘는 우와. 맹꽁이 산란하는데 혹시 알아? 저쪽 저기랑 저기 나무들 3개 난 데 있잖아. 거기랑 그다음에 여기 갈대들 나온 데 요 뒤에 있지. 네. 맹꽁이는 뒷다리로 추진력을 얻어 나아간다. 부력을 높이기 위해 헤엄칠 때는 몸을 부풀린다. 두 달간 계속된 비로 맹꽁이의 활동 공간이 넓어지고 번식도 8월 중순까지 관찰됐다.
맹꽁이는 주로 비 오는 밤에 산란한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정액을 묻힌다. 맹꽁이는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산란한다. 알을 물 위에 띄우기 위해서다. 맹꽁이의 산란수는 약 2천여 개. 알은 덩어리가 지지 않고 물에 뜨며 계란 프라이 모양이다. 맹꽁이는 부화와 성장이 매우 빠르다. 산란한 지 30시간이 지나면 부화하고 한 달 만에 물 밖으로 나온다. 모래 언덕은 빗방울에 쉽게 부서지고 그 흔적을 또렷이 남긴다. 빗속에서도 제비나비는 꿀을 찾느라 바쁘다. 이슬은 꽃과 꿀을 키우고 생명수가 된다. 파란 하늘과 구름이 이토록 그리웠던 여름이 있었을까? 모래땅은 쉽게 젖고 쉽게 마른다. 표범 장지뱀은 모래와 풀이 있는 곳을 좋아한다. 풀은 너무 무성하지 않고 높이는 60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모래 언덕의 풀숲은 표범 장지뱀에겐 숲이다. 그늘과 먹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배가 불룩한 표범 장지뱀. 알을 품고 있다. 표범 장지뱀의 짝짓기는 격렬하다. 수컷이 암컷의 배를 물고 쫓아다닌다. 교미는 암컷을 문 채로 이뤄진다. 교미가 끝난 후에도 1시간 정도 암컷을 물고 있다가 놓아준다. 모래는 산란터다. 코벌은 산란을 위한 지하 터널을 파는 중이다. 곧 성충이 될 조롱박 먼지벌레. 번데기가 될 방을 찾고 있다.
모래에 만든 집은 부서지기가 쉽다. 비가 오고 나면 개미 귀신은 집을 신축한다. 개미 귀신은 큰 턱을 삽처럼 이용해 모래를 퍼낸다. 집 한 채는 20분 정도 지나면 완공된다. 나방 애벌레가 함정에 빠져들었다. 애벌레가 도망가자 개미 귀신이 뒤쫓아가 파고들며 모래를 퍼붓는다.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개미 귀신에게 꽁무니가 잡히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모래 속은 표범장지뱀의 아지트다. 거미가 표범장지뱀의 시야에 들어왔다. 뒤쫓아가기 쉬운 거미는 손쉬운 상대다. 이번엔 긴 날개 여치. 덥석 물지 못해 놓치고 말았다. 표범장지뱀은 풀이나 나무를 타지 않는다. 하지만 낮은 곳에 있는 먹이는 낚아챈다. 섬서구 메뚜기를 잡은 표범장지뱀. 하지만 먹잇감을 가로채는 녀석이 있다. 모래 언덕의 사냥꾼 표범장지뱀. 하지만 작아도 함부로 잡지 못하는 녀석이 있다. 도둑개가 집게로 입을 물어 놓치고 만다. 표범장지뱀이 모래 언덕에 굴을 판다. 은신처 굴과는 다르게 깊이 들어간다. 산란을 위한 굴이다. 표범장지뱀은 모래 속 약 20cm 깊이에 서너 개의 알을 낳는다. 알은 34일이 지나면 부화할 것이다. 외가리가 사구 무릉덩이에 내려앉는다. 계속되는 비로 물은 점점 불어나고 있다. 해안 사구의 변화는 새들이 먼저 한다.
물은 육상 생태계를 잠식하고 새로운 수서 생태계를 만들어 먹이 사슬로 이어진다. 물새들의 방문이 잦아졌다. 흰뼈 검둥오리는 수면성 오리다. 얕은 수심에서 머리를 숙여 물 이끼와 수초 등을 먹는다. 물웅덩이 한켠에서 물새의 둥지가 발견됐다. 수초를 물어 나르며 둥지를 보수하는 논병아리. 논병아리는 잠수성 조류로 판족이라는 넓은 발을 갖고 있다. 판족은 헤엄칠 때 배의 노와 같은 기능을 한다. 둥지에 수초를 걷어내는 논병아리. 둥지엔 알이 6개다. 둥지 주변 수심은 약 1.5m. 논병아리는 수초를 모아 물에 뜨는 둥지를 만든다. 포란 기간은 약 3주. 어미는 깃털을 부풀려 알을 품고 체온을 골고루 전달하기 위해 알을 굴린다. 2011년 여름 사구에서 발견한 논병아리 둥지는 2개. 잠수성 조류인 논병아리가 신두리 사구에 번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물고기라든지 먹이가 다양하고 또 거기다 또 좀 수심도 있는 그러한 곳에 주로 이제 사는 조류인데, 이 사고라는 곳은 이제 어떤 물이 굉장히 한시적으로 있는 곳인데, 이러한 곳에서 물론 잠깐 기차 탔을 때 지나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번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좀 재미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번식지는 먹이와 은신처 등 충분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선택된다. 2달간 계속된 비는 사구에서 논병아리가 번식할 정도로 충분한 것이었을까? 새끼는 난치로 알을 깨고 나온다. 새끼가 처음 본 것은 사구의 풍경. 그 어미가 태어났을 때의 경험과는 사뭇 다를 것이다. 새끼와 어미는 소리로 소통한다. 논병아리는 암수가 교대로 먹이를 물어오고 새끼를 품는다. 논병아리는 수시로 깃털을 정리한다. 새끼를 품느라 깃털이 해지고 먹이를 찾아 늘 잠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논병아리는 주로 저수지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하지만 사구의 물웅덩이에는 물고기가 없다. 논병아리의 먹이는 올챙이와 잠자리 수채다. 물이 고였을 때 이곳에 알을 낳은 개구리와 맹꽁이, 그리고 잠자리가 논병아리 새끼를 키우는 셈이다. 어미는
잠자리 수채를 씻어 새끼를 먹인다. 물이 불어날수록 찾아오는 새들도 늘어간다. 물가치는 물이 지어 나타나 사냥감을 찾고,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뻐꾸기도 보인다. 고개를 들어올려 먹이를 찾는 녀석은 원앙이다. 번식기가 지나 수수한 깃털로 갈아입은 원앙 수컷. 원앙은 풀씨를 매우 좋아한다. 원앙이 풀씨를 뜯는 곳은 본래 길이었다. 물이 차서 육상식물의 씨앗을 먹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2011년) 여름, 신두리 사구는 젖은 땅과 마른 땅이 끊임없이 교차했다. 햇살 좋은 날을 기다려온 표범 장지뱀. 변온동물이어서 체온이 올라가야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표범 장지뱀의 알은 어떻게 됐을까? 산란한 지 34일째. 새끼는 부화 시기가 되면 껍질을 녹이는 호르몬을 분비해 껍질을 찢고 나온다. 머리가 빠져나오기까지는 20여 분의 시간이 걸린다. 알껍질은 아직도 붙어 있다. 몸부림을 쳐 마침내 알껍질에서 빠져나오는 표범 장지뱀. 굴에서 나온 새끼 표범 장지뱀은 외모도 본능도 그대로 어미를 닮았다. 모래 언덕의 새로운 일원이 된 새끼 표범 장지뱀. 뜻밖의 새끼가 먹는 것은 조개 껍질이다. 표범 장지뱀이 조개 껍질을 먹는 것은 칼슘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범 장지뱀은 움직이는 물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새끼가 먹잇감을 노린다. 물었다가 놓친 먹이. 사냥 본능은 타고났지만 아직 솜씨는 서툴다. 이번엔 더 작은 먹이를 노린다. 하지만 사냥은 쉽지 않다. 거미를 쫓는 새끼. 거미는 크지만 쫓아가기가 쉽다. 새끼는 거미의 다리를 집중 공략한다.
도망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다. 표범 장지뱀은 위에서 강한 산성의 위액을 분비해 먹이를 소화한다. 거미를 삼키는 새끼. 사냥꾼의 본능은 타고난 것이다. (8월) 모래 언덕에는 새로 태어난 새끼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낸다. 작은 생명들에게 이슬은 우물이다. 일광욕 후의 물맛이어서 더욱 달콤할 수밖에 없다. 딱딱한 비늘로 덮여 있는 파충류의 몸. 각질의 피부는 몸 안의 수분 손실을 막아준다. 성장을 위해서는 허물을 벗어야 한다. 머리에서부터 벗어지기 시작한 허물이 뒷다리에 걸려 있다. 동그란 표범 무늬는 허물에도 남아 있다. 중부지방에 사흘간 쏟아진 이번 비는 기상관측 이래 유래를 찾기 힘든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중국 쪽으로 길쭉하게 확장했지만 올해는 한반도 쪽으로 발달해 지구온난화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늘어나 한번 내렸다 하면 폭우로 돌변하고 있는 겁니다. 야생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대처하며 살아간다. 비를 피하는 작은 생명들. 숲에선 풀잎 하나까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서로 무관한 것이 없다. 이끼도롱뇽에게 폭우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기다. 피부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숨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끼도롱뇽은 계곡 옆 낙엽과 돌무더기가 많은 곳을 좋아한다. 김현태 선생은 장대비가 오는 날 바빠진다. 물난리를 피해 땅 위로 올라오는 이끼도롱뇽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엔 이끼도롱뇽 번식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굴 속엔 어미와 어린 녀석이 있다. 이끼도롱뇽은 산란을 언제,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끼도롱뇽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불과 6년 전이다. 이끼도롱뇽은 우리나라 양서류 중에서 유일하게 폐가 아닌 피부호흡을 한다. 야행성인 이끼도롱뇽은 시력이 좋지 않다. 가까이 있는 먹이를 강력한 혀로 잡아채는 방법으로 사냥한다. 잠깐의 비에도 계곡물은 쉽게 불어난다.
물을 피해 바위에 오르는 이끼도롱뇽. 헤엄을 치기 위한 발의 물갈퀴는 퇴화했고 바위를 타기 좋게 발가락 뼈가 발달해 있다. 어우. 봐봐, 이렇게 들어오면. 미끌미끌해? 조금 움직였지. 전국을 돌며 발품을 많이 팔았지만 김현태 선생은 이번 여름에도 이끼도롱뇽 번식의 단서는 찾지 못했다. 현장에서 많은 양서 파충류를 만나고 그들의 생활사를 조금씩 알아가는 데서 위안을 얻는다. 잘 잡네. 파충류에 관심이 많은 나영이는 누룩뱀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누룩뱀은 독이 없기 때문이다. 쟤는 누룩뱀인데 몸이 전무늬가 점점점했지. 아까 살모사하고 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잖아. 쟤는 독이 없고. 7, 8호는 누룩뱀의 산란식이다. 누룩뱀은 산란 후 어미가 알을 지킨다. 굴에 물이 차면 어미가 몸을 말아 알을 집어 올린다. 어미의 보호 속에 40일이 지나면 누룩뱀 알은 부화한다. 모래 언덕에 폭풍이 몰아친다. 폭풍 속에서도 노부부가 함께 일하는 것은 이때가 아니면 새우 잡는 시기를 놓치기 때문이다. 파도는 수많은 생명의 이동을 관장하고 바다의 모래를 육지로 전달한다. 신두리 사구의 모래는 파도와 바람의 합작품이다. 염난개는 모래 사이의 유기물을 섭취하고 순수한 모래는 구슬로 만들어 버린다. 바다 가까이에 있는 모래 언덕. 표범장지뱀은 물을 찾고 있다. 물 웅덩이에서 물을 마신 표범장지뱀. 하지만 주변엔 천적이 많다. 급할 땐 물로 뛰어들 수밖에 없다. 표범장지뱀은 몸을 좌우로 흔들어 헤엄친다. 주로 뒷다리를 움직여 전진하고 앞다리는 방향을 잡는 데 이용한다. 태안반도 남단 바람 아래 해수욕장은 우리나라 표범장지뱀의 최대 서식지다. 강원대 양서파충류 실험실팀은 표범장지뱀의 행동권을 무선 추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쪽에서 신호가 발신기의 무게는 0.3g. 표범장지뱀의 영역은 얼마나 될까? 우선 추적 결과 수컷의 행동권 면적이 한 700제곱미터 정도 나왔거든요. 그것은 가로 세로 한 25m 정도 행동권 면적이 그렇게 조그맣게 나온 거는 많이 놀라운 결과였고요. 표범장지뱀들이 아주 좁은 공간에서도 밥을 먹고 휴식을 하고 포식자한테 도망도 다니면서 표범장지뱀의 몸무게는 불과 5g이다. 몸 길이는 6cm. 꼬리 길이는 8cm다. 81.2mm 작고 가볍다. 모래사장 한켠의 작은 풀숲이 표범장지뱀의 영역이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사람들의 발걸음 밑에 그들이 있다. 표범장지뱀은 개발이 잦은 모래 해변에 살아 멸종과 공존의 기로에 서 있다. 사람들이 떠난 해변. 폭우가 모래 언덕을 덮쳤지만 표범장지뱀은 다시 일어선다. 2억 5천만 년 전의 공룡처럼 모래 언덕을 달리는 표범장지뱀. 그들의 질주는 계속돼야 한다.